이 사건은 약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우리 졸업식은 6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은 의욕이 부족했고 친구들과 저는 대부분의 수업을 따랐습니다.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 그룹은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카일과 함께 몇 명의 작은 캐릭터로 구성되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중학교 세러에게 직접 보냈고 최근에 추가된 브래드라는 이름은 백인 케이엔입니다. 카일은 기독교인 출신입니다. 가족이지만 자선과 친절과 같은 진정한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동성애 혐오적이고 비방을 사용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회에 참석하지만 불가지론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제에 처했을 때만 분명해지는 권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교회 자금을 조직하는 데 관여했고 이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계층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권위 있는 인물들은 비록 우리 지역의 중앙기관은 아니었지만 정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비공식 기관이었기 때문에 카리차를 세우거나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을 때마다 영향력 있는 이름 몇 개를 떨어뜨리고 어떤 결과도 피했습니다. 카일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그는 보통 친절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천박하게 들리겠지만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종 자기애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참았습니다. 빵을 썰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한 사람은 그의 여동생 찰리였습니다. 그녀는 카일과 나보다 1살 어렸고 그녀는 우리 그룹에서 유일한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녀는 또한 언제라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모험으로 이어지는 장난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쯤 웃는 얼굴에 장난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어울렸고 그녀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했고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라는 좋은 친구였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기독교인 딸이었습니다. 사라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도와준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나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엄마를 잃으면 저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사라와 카일은 항상 내 옆에 있었고 세러는 나에게 카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도록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10대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믿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화요일에 카일, 세러와 우리 친구들은 음식을 사러 시내로 가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일에 지루해지면서 전형적인 짜증나는 10대 활동에 참여합니다. 나는 카일에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거리 끝까지 경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거나 교통체증에 갇혔습니다. 카일 동의했고 느슨한 판석에서 약 30초 후에 결국 보도에 얼굴이 박혀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를 닦아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갓 태어난 사슴처럼 걷고 있고 팔이 부어올랐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응급실에 가서 내가 실제로 팔이 골절되었고 또한 뇌진탕을 앓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진탕은 큰 사고 계획에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죄송합니다. 의사들은 내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머물기를 원했고 팔에 보조기를 받고 내가 어리석은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카일과 세러는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우리는 이미 학교를 빼먹어서 다음날 결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년간 직원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고 일단 상태가 안정되자 그들은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었고 다음날 일반적인 뇌진탕 지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새로 찾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10일 동안 야채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허락한 후에야 약 7일 동안 잠을 자고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는데 BR에게서 내 전화번호를 얻었습니다.
카일이 나에게 개인 데이터 저장 계정에 대한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비디오, 사진 등을 업로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비밀번호로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였습니다. 내 평범한 삶에 예상치 못한 반전에 흥미를 느낀 저는 링크를 따라가서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카일과 사라가 타협적인 위치에 있는 모습을 묘사했으며 캡션은 주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과 확실히 일치하지 않는 캡션과 함께 스냅챗 대화에서 찍은 개별 노골적인 사진부터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전체 노골적인 콘텐츠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화요일 저녁에 최신 콘텐츠가 포함된 포르노 앨범 브레트는 카일리 자신과 세러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친밀한 활동에 참여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습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가 다음과 같은 주류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은 항상 약간 자기 집착적이어서 이 수준의 나르시시즘은 나에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브래드는 최근에 이 서클에 포함되었고 카일과 3년 동안 데이트한 상황의 맥락에 대한 모든 상황에 혐오감을 느꼈고 저는 이제 막 떠났습니다. 1월 축구 경기 후 BJ로서 가장 친한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을 위해 돈을 아껴 쓴다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무조건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뒤에서 그 믿음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내 인생에서 우리가 다음번에 카일의 집에서 놀았을 때 그는 이것에 대해 처음에 그에게 직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편집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들은 내가 노골적인 내용을 포토샵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저를 신고하세요. 세러와 카일은 지난 9월에 막 18세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개입하면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브래드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단속하고 있는 콘텐츠를 소유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우리가 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대가족과 함께 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 후까지 우리가 함께 지내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 행동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못해 따랐고 이전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정신적 공간으로 다시 빠져드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종교적인 가족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비종교적인 가족처럼 LGB 자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일은 이 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논쟁이 있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카일의 집에 가서 그가 외모를 유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카일 이후로 나는 별로 교류하지 않았고 카일과 내가 싸울 때마다 찰리에게 우정을 구했습니다. 차어리의 차분한 태도와 진정한 관심 때문에 나는 세러에게 말하지도 않을 이야기를 그녀와 공유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가장 큰 논쟁은 우리가 그녀의 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에 명랑한 성격은 결여되어 있고 강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카일의 불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는 아니요.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 그녀를 괴롭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공유할 비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위로를 하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찰리였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녀가 옷장 속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4에서 15살쯤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깨닫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극도로 동성애 혐오적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교회 친구들만 승인했습니다. 그녀는 카일과 우리 관계를 질투했지만 그녀는 내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그녀는 10대의 가슴 아픈 일을 그만두었지만 카일의 불륜으로 인해 우리 관계가 험난해졌을 때 그녀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10년 넘게 서로를 알고 있었다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녀의 오빠와 데이트를 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었고 찰리는 그 시점에서 사실상 나에게 자매 같았지만 그 순간 분노와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나는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만남 이후 우리 둘 다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재 감정 상태를 고려할 때 내가 느낀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찰리에게 더 미안했고 내 감정이 뒤틀리고 고통스러웠고 나는 그녀에 대한 낭만적인 감정이 실제로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F가 아닌 유일한 가족 구성원과의 일회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찰리를 믿었습니다. 내 상충되는 감정을 감지하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어두운 생각에서 나를 말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후에도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찰리에게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나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유지한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졸업식 날까지 우리 가족과 교회 그룹이 집에 모여 성대한 만찬 축하 행사와 기념 슬라이드쇼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을부터 이 행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졸업식 전까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동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찰리는 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복수를 하라고 나에게 강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님은 내가 카일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소문을 교회 그룹 내에서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후에 카일이 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함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란 것은 그의 인물 이미지의 일부였습니다. 몇 마디 선택한 단어와 아버지의 직업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카일의 부모님은 분명히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나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고 나는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 너무 많은 공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장난꾸러기였던 찰리는 자신이 교회 그룹과 잘 어울린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덕분에 그녀는 슬라이드쇼를 준비하는 역할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오빠와 그의 친구들은 마땅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카일의 서켈 얼간이 계정에서 비디오와 사진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전화기를 빌려 얻은 그룹 채팅 대화의 스크린샷과 함께 정말 바보였습니다. 메시지 기록에서 스크린샷을 삭제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스크린샷 보내기 챌리는 이 모든 콘텐츠를 슬라이드쇼에 통합했습니다. 슬라이드쇼는 한 슬라이드에 소년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용문과 함께 소년들의 사진을 표시한 다음 대화 스크린샷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은 18세가 된 이후부터 다음 몇 슬라이드에서 분명한 이유로 이 슬라이드쇼를 편집하는데 차어리가 며칠이 걸렸지만 한 번도 불평하거나 휴식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녀의 행동은 우리 관계에 대한 나의 관점도 변화시켰고 우리는 모두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잡담을 나누며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회의 몇몇 가족들은 마치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잘난 척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얻으려고 나는 그들을 털어내고 대부분의 밤 동안 가족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찰리와 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모두가 의자가 늘어선 뒷마당으로 불려갔습니다. 대형 프로젝터 앞에서 차어리는 최고의 순진한 연기를 선보인 다음 사운드 트랙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재생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자 카일과 그의 가족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따라 숨을 헐떡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각 소년이 화면에 나타나 노출되었고 모두가 너무 놀라서 개입할 수 없을 때마다 찰리의 노트북을 잡으려고 시도한 소수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집으로 달려가서 프로젝터가 나온 이후 화장실에 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무선은 아무도 프로젝터를 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5분 동안 성경 인용문과 노골적인 내용이 나온 후 마침내 주인공은 화면에 그의 인용문이 히브리서 13장 4절이었는데 이 구절은 결혼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도덕한 사람들과 간음을 범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나의 굴욕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 그가 만든 광범위한 콘텐츠의 스크린샷과 함께 그의 성인적 행위를 보여주는 여러 비디오가 재생되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불륜 기간을 암시하는 텍스트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내 눈앞에 달콤한 복수의 맛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나조차도 오디오 파일 링크 하나가 있는 빈 흰색 페이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디오는 우리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차어리는 클릭된 플레이박으로 몰래 돌아갔고 카이의 부모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히 차어리는 나를 모욕하려는 계획 전체를 자세히 녹음하고 제가 임박한 증거로 슬라이드쇼에 추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쇼가 끝났을 때 악마 같은 반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 옆에 섰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카일과 그의 가족은 서둘러 집으로 물러났지만 파티가 자신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곳이 없던 몇몇 교인들은 찰리 카일에 대한 혐오감을 표명했고 소년들은 똑같이 일어난 일에 대해 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부르며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내 뺨에 큰 키스를 하고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게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일이 잘 안 풀렸어요. 부모님과 저는 급하게 떠났고 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우리와 함께 왔어요. 찰리와 저는 그 이후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찰리와 저는 그 이후로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내 집에 머무는 새엄마는 찰리가 복수를 추구하는 방식에 별로 기뻐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새엄마와 내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커밍아웃할 때 내기를 걸고 찰리가 처음으로 흥미로운 일을 한 후에도 머물자고 주장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내 평판을 훼손하고 나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카일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주 동안 직장에서 농담과 비웃음을 당하셨지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가 10대 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반항적인 경향이 있었고 그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카이의 경우 그의 컬렉션이 밝혀졌을 때 그의 가족은 교회에서 금지되어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잃게 되었고 호의도 잃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과 이름 누락을 통해 지느러미와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가 그들을 따라 잡았습니다. 사라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들이 이웃주로 이사했고 카이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거의 생활하지 못하고 부모님 지하실에서 성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화해했고 많은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남은 생애 동안 원한을 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충동을 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리와 나는 내가 대학에 갈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장거리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서로의 숙소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그 사이에 평소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우리의 복수가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나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카일과의 관계는 10대 드라마로 무시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